자, 저희 교재 285쪽에 자, 285쪽에 보면 유형자산 나오죠? 네, 유형자산 보겠습니다.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단원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유형자산에서 배워야 될 것 첫째, 일단 유형자산의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유형자산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유형자산의 취득 형태. 유형자산은 어떻게 취득하느냐? 취득 형태에 따라서 취득 원가가 다 달라요. 세 번째, 감가상각. 네 번째는 손상 및 처분. 손상 및 처분. 다섯 번째는 재평가. 이렇게 유형자산은 단원이 굉장히 많고 범위도 넓고 시험 문제 출제도 상당히 빈도가 높아요. 여기서 다 한 문제씩 나와. 그러니까 최소 5문제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최소 5문제가 나와. 보통 5문제, 6문제.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정리할 것은 이 개념 하나만 정리할 거예요. 개념만도 뭐 빡빡합니다. 설명을 다 하려면. 자,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 유형자산이란 뭐냐 이거죠.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 유형자산이란, 자, 우리 자산은 왜 갖고 있습니까?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잠재력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산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잠재력을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죠? 자, 그런데 유형자산은 돈을 벌려고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거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재고자산은 어떻게 돈 벌죠?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유형자산은 팔아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자산의 의도는 가지고 있는 의도는 둘 중에 하나죠. 팔거나 쓰거나. 경영진이 의도하는 용도는 둘 중에 하나야. 팔거나 쓰거나. 알았습니까? 어떤 자산은 팔아서 돈을 벌고 어떤 자산은 내가 사용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유형자산은 내가 자가 사용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영업활동에 자가 사용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우리가 이용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 그게 유형자산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영업활동에 자가 사용을 위해 보유한 기본 자산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자가 사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가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죠. 유형자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돈을 버느냐 이 소리예요. 자, 어떤 유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이용합니다. 자, 뭐를 이용한다고요? 재화의 생산에 이용해. 그러면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자산은 기계설비라는 거지 뭐. 자, 내가 풀빵 장사를 한다? 그럼 풀빵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야? 풀빵을 굽는 기계설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재화를 만드는 데 이용한다. 내가 옷 장사하고 싶다. 에? 뭐 장사한다고? 의류 장사, 옷을 만드는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야? 네? 뭐라고? 옷감? 옷감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옷감은 아니야. 옷감은 재고자산이야. 옷감은 옷을 만드는 재료지. 그러니까 그건 재고자산이고 옷을 만들려면 최소한 미싱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재봉틀. 그죠? 그런 설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게 재화의 생산이야. 두 번째, 용역의 제공. 용역을 제공하는 데 이용한다. 용역은 서비스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회사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하고 싶다. 게임 서비스 회사. 그죠? 그러면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게임기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다시, 우리 회사가 운송 서비스를 하고 싶다.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운송 서비스 하는 회사가 차 없으면 되냐? 차량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운송 서비스 하는 회사가 차량을 팔라고 갖고 있어? 아니잖아.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갖고 있는 거지. 그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한다고.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 학원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학원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하죠? 교육, 강의 서비스를 한단 말이야. 동영상, 오프라인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야? 자, 일단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강의실이 있어야 되지? 그잖아. 서비스 해주려면 길바닥에서 할 수 없잖아. 또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책상 의자도 있어야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방송 서비스 하려면 방송 같은 거 하려면 이런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이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해.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임대 및 관리 활동에 이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유형자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특징. 첫째, 유형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이 존재하죠. 실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물자산이라 그래요. 무슨 자산? 실물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금융자산에 속해요. 금융자산 아닙니다. 비금융자산이고, 또 비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이 뭔지 알죠?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비화폐성. 물가 상승에 따라 움직이잖아. 유형자산은 움직여. 화폐성 자산은 안 움직이지만, 그죠? 마지막 하나가 비유동이다. 비유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잠깐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여러 회계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다. 비유동 자산이다. 됐죠? 두 번째, 대부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대부분 무슨 자산이라고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이야.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그러면 안 돼. 대부분 감가상각 대상이지만.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에 상각을 안 하는 것도 있다. 대부분 감가상각 그랬으니까 상각을 안 하는 것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상각 자산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각을 안 하는 자산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토지입니다. 자, 우리 토지는 어때요? 땅, 토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거든요. 유형자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헌거되니까. 근데 토지는 달라요. 이 토지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토지의 내용연수는 무한합니다. 비한정이죠. 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를 상각할 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예외적으로. 그래서 토지는 원칙 상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각할 때도 있다. 자, 어떤 토지가 상각하느냐? 대표적인 게 채석장, 모래 채취장, 쓰레기 매립장, 저유시설. 알겠어요? 기름. 하나만 쓸게요. 채석장 등. 이런 것들은 상각을 해요. 채석장은 돌 캐는 데잖아요.
돌을 캐는 거는 무한정 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는 한강에 모래채취선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파먹었는지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그지?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경우라도 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상각하지 않는다. 그거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잠깐 제가 쳐다봐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득한 때부터 한다 그러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하느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그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취득해서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그럼 그때부터 상각을 하면 되지만 어떤 자산은 취득했어도 사용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감가상각이 돼. 알았습니까?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상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럼 얘는 언제부터 상각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사용 가능할 때가 되면 상각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은 언제 중단해야 되나? 한정없이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시기를 딱 정해놨어요. 그게 이런 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딱 정해진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시작은 언제부터 해? 사용 가능할 때 시작하고. 중단은 언제 중단하느냐? 유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매각하겠다. 라고 판정이 되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 제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장부상에서 제거되는 날. 이 둘 중에 빠른 날 중단한다. 알았어요? 됐어요? 언제 중단한다고?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장부상에서 제거되는 날 중에 이른 날 중단한다. 알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사용되지 않고 가동되지 않고 운휴 상태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쉬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중단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야. 왜? 왜 그러느냐? 이게 유형자산도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은 태어나면 나이를 먹는 거는 절대적이지. 그죠? 나이는 절대적으로 먹지? 우리가 최소한 잠자는 시간은 나이를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왜? 쉬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를 먹어야 되나? 에? 그래, 그런 것처럼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쉬고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뭐돼? 노후화 된다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장부상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 중단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운유 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자, 우리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은 언제 인식하면 되지? 자산으로 정의됐을 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가 고려됐을 때 인식합니다. 첫째, 자산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둘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안 쓸 겁니다. 알았죠? 됐어요?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인식한다는 얘기야. 우리 그렇게 배웠다.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287쪽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287쪽 보란 말이에요. 거기 두 가지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측정. 유형자산의 측정은 취득원가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자, 뭐라고요? 현금 가격 상당액.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형자산을 살 때 현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 현금 지급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얘기야. 현금 가격 상당액이란 현금 구입 가격을 뜻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잠깐만,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는데 물론 현금 구입 가격이 취득원가지만 꼭 우리가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 외상으로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외상으로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외상으로 사면 그 외상값이 현금 가격 상당액이 외상값이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는 말은 말이 어려워.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는 말은 현금 가격의 준환 가격이다 이 소리야. 준환 가격.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고 불러. 알았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다. 근데 이게 100원짜리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100원짜리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줬다. 그럼 이 금액이 뭐야? 이 가격이 얼마야? 이게 현금 가격 상당액이니까 준 거야.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 금액에 준한 금액을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고 해. 알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기 할부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 취득이요? 할부 취득. 장기 할부 취득을 하면 할부금 총액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들어있지? 그러면 그 금액도 다 취득원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할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금 총액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해야 돼. 자, 그래서 할부금 총액 마이너스 이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때 이 현재 가치가 곧 뭐예요?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현금 구입 가격은 100원짜리야. 근데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내가 3회 분할해 줄게. 1년에 40원씩 줄게. 그럼 내가 3년 동안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야? 계산해 줘야 돼? 120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현금 주고 사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분할해서 사니까 120원을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총 지급액은 120원이지? 그 120원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잖아. 얼마? 20원 이자 들어있죠? 그 20원 이자를 뺀 나머지 100원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소리.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취득원가의 결정. 취득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원가는 어디까지를 취득원가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들어봅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은 정의가 뭐야? 본질이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유형자산은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유형자산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야?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사용하지. 그잖아요.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원가를 취득원가로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에는 이제 원가를 인식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 알았어요? 우리 재고자산도 그렇게 배웠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본질이 파는 거지. 그럼 재고자산은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원가를 원가로 보지. 이게 누구냐면 매전기.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 그리고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게 누군데? 비보간판. 비보간판.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원가, 이거를 취득원가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야. 그럼 요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후지요. 그렇습니까? 요거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원가에 가산하고, 알았어요? 원가로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원가로 보지 않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가 5가지, 여기가 5개, 이렇게 외우면 돼. 재고자산은 몇 개야? 3개, 4개지. 매전기, 비보, 간판 4개잖아. 유형자산은 5개, 5개야. 알았어요? 원가로 보는 거 5개, 원가로 볼 수 없는 거 5개. 알았죠? 그러면 원가로 볼 수 없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자, 여기 원가로 보지 않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자, 머리를 좀 땄어요. 누구는 또 내가 머리를 따니까 머리 딴다고 또 지랄을 해. 에? 지랄 그랬어?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따면 어때? 가르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학생들이 쉽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지도 머리 따서 하면서 나만 머리 따나? 나는 머리 안 따. 콩나물 대가리를 따지. 그죠? 자, 정리합니다. 누가 있냐면 우리 친구가 이세일이가 있어요. 누구요? 성은 이씨고요. 이름은 세일이에요. 알았어요? 됐습니까? 이세일이는요, 엊그저께 운전면허 취득했어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초보죠. 완전 뭐라고요? 초보. 자, 따라해봐. 이세일 완초. 이세일 완초는 원가로 보는 거 아니야. 알았죠? 이세일 완초. 됐죠? 자, 여기 2는요. 이전 비용이야. 무슨 비용이라고요? 이전 비용. 이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장소에서 사용하다가 B라는 장소로 이전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비용이 발생해야 하네? 발생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형자산을 뭐 하는 거야? 재배치 또는 재편성. 재배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거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세는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거나 또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마케팅기, 새로운 직원을 교육 훈련하거나 등등.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오케이. 그거야.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거야. 그거는 비용이야. 알겠습니까? 자, 1은요. 일반 관리 간접 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용하면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 유형자산이 중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인 상태에서 쓰면은 잘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사용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 유지 관리를 하면서 쓰는 게 좋겠죠.
기름지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때 들어가는 돈이 유지관리비야.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그게 일반 관리 간접원가야. 알았습니까? 이게 유지비에 유지비. 유지관리비. 됐나요? 자, 이 완은요. 완전 조업도에 미달되는 손실. 완전 조업도에 미달되는 손실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조업도라는 건 정상 조업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상 조업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미달되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는 됐지만, 자, 선생님 좀 봐줄 거야?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는 됐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 사용 안 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 이런 손실이 완전 조업도에 미달되는 손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원룸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거야. 임대 분양이 아니라 임대하는데 100개의 원룸을 신축했어요. 완공이 됐어요.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80개는 임대가 완료됐어요. 20개는 아직 임대가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정상 조업도는 100개지? 정상으로 풀로 돌아가면 100개를 돌려야 되지, 임대를 해야지. 근데 80개밖에 임대가 안 됐지? 그러면 완전 조업도에 현재 미달된 거지? 그럼 20개에 대한 공실이라 그러죠, 이거를요? 그럼 이 공실에서 비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발생합니까? 어떤 비용이 발생합니까? 뭐 예를 들면 공동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럼 사람이 안 살아도 그거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손실 발생하죠? 그런 건 다 비용이다 이 소리야. 알았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초는요. 초기 가동 손실. 뭐라고요? 초기 가동 손실. 초기가 뭐야? 처음. 자,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기계, 구닥다리 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신기계를 취득했어요. 됐습니까? 그전 거는 1시간에 제품을 50개를 만드는데 이 신기계는요. 1시간에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신기계예요, 완전히.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최초로 취득을 해서 이 신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그 신기계에 돌리는 기술이 기술이 어떻게 완벽할까, 완벽하지 못할까?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 적응을 해야 되잖아, 기계에.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초기에 가동할 때는 우리가 좀 미숙하다는 얘기가, 그 기계를 다루기가 미숙하니까 좀 덜 다룰 수도 있지, 안전하게 다룰 수도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50개만 팔리고 있다고. 몇 개 팔린다고? 50개 정도밖에 안 팔려. 그러면 시장에서 아직 수요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우리께. 그런데 지금 이 기계 가지고 100개를 만들 수 있나? 새로운 기계 갖고 100개를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만들지는 못하지. 왜? 수요가 창출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수요가 창출되기까지 제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확 늘리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100인데 50만 발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손해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요? 그 손실을 얘기하는 거야. 초기 가동 손실. 시장에서 수요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알았죠? 이런 손실은 원가다, 원가가 아니다. 원가가 아니다. 2, 세, 1, 완초. 됐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원가로 보는 건 누구냐? 봅니다. 여기 봐요. 이제 설명을 잘 들어요. 자, 이세일이가 완전 초보라 그랬죠? 엊그저께 면허증 따갖고 이제 도로를 운행하러 나갑니다. 차를 끌고. 그러니까 일단 초보니까 겁이 좀 나죠? 그러니까 천천히 달려요. 다른 놈들은 쌩쌩 달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구급차가 엄청 빨리 지나. 걔네는 이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잖아. 겁나 안 나. 왱 하면서 지나가면 무섭지? 그 이세희가 생각하는 거야. 야, 구급차에 치이면 복구가 불가능해지겠다. 한번 해봐. 시작. 그치. 구급차에 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그거는 원가야. 알았어요? 그거는 원가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씁니다. 차, 복불. 구급차에 치이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알았습니까? 이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구는요. 구입원가. 무슨 원가요? 구입원가.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데 발생한 구입원가. 요 구는 구입과 관련이 있는 원가. 구입 관련 원가. 요거는 차입원가.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복구원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뭐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매입한 자산. 이때 이 구구차 복불은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구입원가. 자, 제일 먼저 구입원가는 구입원가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구입 가격에서 플러스 뭔가는 더하고 뭔가는 뺀 겁니다. 이거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 가격에다가 3개를 더하고 2개를 뺀다 그랬잖아요. 그 3개가 뭐죠?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거라면 수입관세 및 세금, 매입은임, 하용료 3개 더하는 거죠? 2개 누구누구예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빼죠? 여기서 하용료만 빠지면 이게 유형자산이 되는 거야. 하용료만 빠지면 돼. 그러면 자,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 수입, 관세 및 세금, 여러 가지 세금. 여기서 요 세금 중에는 자, 여기 잠깐 세금 중에는 지금 세금 내고 나중에 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게 있지. 이걸 환급세액이라고 하나? 그런 환급세액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왜? 환급세액은 그게 냈다가 잠깐 되돌려 받는 건데 원가에 보면 안 되지.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부가세. 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야? 그치? 부가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게 아니야.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야. 근데 기업이 대신 내주고 그걸 되돌려 받는 거거든. 그게 부가세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요. 매입운임, 최초 운임. 요거 2개 더하고요. 여기도 2개 빼는 게 있어요. 매입 할인. 자, 무슨 할인? 매입 할인. 그리고 리베이트. 요거는 뺍니다. 요게 구입원가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입 관련 원가. 구입과 관련이 있는 원가. 이 구입과 관련이 있는 원가는 부대 비용이야. 무슨 비용이라고요? 부대 비용. 유형자산을 구입하는데 관련이 있는 원가. 자, 요거는 우리의 책을 보고 할 거예요. 287쪽 봅니다. 자, 287쪽에 이거 문제 쭉 읽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야. 기본서를 무시하고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에? 기본서를 꼭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기본서 갖고 이거 해야지 요약집 갖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요약집은 언제 보는 거야? 요약집은 시험 볼 때쯤 돼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요약집 갖고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부터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가? 기본서 갖고 해야지. 그렇죠?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회계뿐만 아니라 민법은 특히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 돼. 정독.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민법은 정독. 1시간에 한 줄 읽어도 정독,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거야. 그래서 민법은 시험 볼 때까지 최소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3회독은 해야 돼. 그걸 3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소설책 읽듯이 쭉 천천히 읽어가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하는데. 알았어요? 시설은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시설은 숫자 같은 게 많죠. 암기하는 숫자. 그 암기를 많이 해야 돼. 회계는 계산이 제일 중요하지. 그 계산을 직접 본인이 해야지. 계산기를 꼭 갖고 다녀야 돼. 계산기 없이 시험 보러 못 가거든요. 계산기 꼭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기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자기가 계산한 걸 믿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산한 것도 못 믿는 사람도 있어. 이게 과연 맞았을까? 이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계산을 딱 했을 때 이거는 100% 맞는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틀려. 알았죠?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알았습니까? 자, 갑니다.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자, 287쪽에 자 밑에 보면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이라고 나오죠. 예? 예.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있나요? 동그라미 1이 이거예요. 이거 구입원가 이거 설명한 거야. 읽어볼게요. 자, 구입가격에 관세 및 취득 관련 세금 가로 열고 환급세액은 제외를 가산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다음의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기억부터 맨 밑에 비읍까지 있죠. 예? 이걸 이렇게 묶음 해갖고 별 표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원가로 보는 겁니다. 자, 기억.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급여 밑줄. 종업원의 급여 그러니까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원가에 가산해야 돼. 다시 말하면 유형자산을 구입하는데 종업원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받는 월급도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 얘기하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두 번째. 설치 장소 준비 원가, 그 다음 최초 운송, 취급 관련 원가, 그 다음에 설치, 조립 원가, 그 다음 미운번, 이건 중요한 거야. 미운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거를 줄여서 시운전비 그래. 무슨 운전비라고요? 시운전비. 시운전비는 비용 아니에요. 해당 자산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유형자산을 시운전을 하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지잖아. 제품이 생산되겠지. 그 제품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은 수익으로 보면 안 돼. 그거는 해당 원가에서 빼는 거야. 알았습니까? 시운전비는 더하고 시제품 처분 수익은 빼고. 자, 그래서 거기 단 뭐라고 돼 있어?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마지막.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이것도 원가에 가산하고. 알겠습니까? 한 장 뒤로 넘어갑니다. 한 장 뒤로 넘어가면 3번, 4번을 묶어.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어서. 묶어요. 예. 이게 누구냐면 묶었습니까? 묶었어요? 여기다 써요. 2세 1 완초. 2세 1 완초.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세 1 완초를 찾겠습니다. 자, 3번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 2, 3, 4 있죠? 근데 동그라미 1, 2, 3의 특징이 뭐 있어? 앞에 새로운 밑줄. 새로운 그리고 세자 동그라미.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일반 간접원가 밑줄 치고 일자 동그라미. 그러면 그게 이름이 뭐야? 그게 세일이야. 세일이는 비용이야. 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입니다. 취득이 완료되어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원가는 유형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 2, 3 있나요? 자, 동그라미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랬죠. 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사용 가능한 상태는 됐다는 거죠.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손해났죠. 이런 손해를 완전 조업 때에 미달되는 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 또는 가동 수준이 극이 밑줄 쳐. 완전 조업도 하고 완자 동그라미. 다 밑줄 치면 안 돼. 내가 칠하는 것만 쳐요.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완전 조업도에게.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 수요는 어디서 형성돼? 시장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 손실. 초짜 동그라미. 초기 가동 손실 밑줄 치고 초짜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에 자, 기업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 재편성 밑줄. 재배치하거나 재편성.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전 비용이에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됐나요? 됐습니까? 네, 거기까지 원가는 원가로 본다 안 본다? 원가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두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교재 291쪽. 자, 291쪽에 03번. 03번이에요. 자, 유형자산 원가에 극이 밑줄 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밑줄.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밑줄 치고 거기다 뭐라고 써? 2세 1 완초. 그러니까 2세 1 완초를 찾으라는 거지 지금. 291쪽. 3번 하는 거죠. 2세 1 완초 찾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3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된 원가. 이건 비용이지. 새로운 그랬으니까 비용 맞지? 2세 1이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원가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원가에 잠깐 여기 취득원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2세 1 완초만 찾으면 돼. 그럼 여기 잠깐만 봐.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럼 어떡할 거야? 아, 2세 1 완초 찾아. 2세 1 완초 찾아서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는 게 많아. 그게 많은 거 그거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2세 1 완초로 외우라고. 알겠습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4번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에 옳은 것은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뭐야? 2세 1 완초지. 2세 1 완초 찾는 거야. 2세 1 완초를 찾는 거야. 답은 3번을 볼까요? 3번에 보면 기업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재배치 밑줄, 재편성 밑줄. 이게 이전 비용이잖아. 2세 1 완초지. 그럼 답은 3번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원가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다 원가로 보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자, 5번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포함되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2세 1 완초를 지워가. 그러면 안 지워진 게 포함되는 거야. 알겠죠? 1번.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는 있대. 그러면 이건 뭐야?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실제로 사용한대 안 한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이게 완전 조업도에 미달되는 원가야. 그게 이거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알았죠? 자, 2번 내비두고요. 3번. 3번. 쭉 읽어가면 뭐 나왔어? 끄트머리에. 초기 가동 손실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2세 1 완초야. 4번. 기업,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대? 재배치, 재편성. 이것도 이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야. X. 5번은 새로운 그랬으니까 포함 안 되는 거지. 그럼 2번은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건 원가지. 시운전비.
시운전비는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안 나간 게 이거 안 나갔어. 요거를 나가야 되고. 예, 요거를 조금 쉬었다가 요거를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